선생님 재수 공부 방법이 궁금한 게 네. 1년 동안에 점수를 보니까 전공 공부에서만 20점 넘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재수 공부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하다 보면 또 막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또 한다고 하지만 또 느슨해지는 부분이 많아서 스터디를 필요할 때마다 정말 많이 꾸렸는데, 그중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스터디를 먼저 말씀드리면 초수 때도 했던 질의응답 스터디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수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부분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질의응답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원과 모르는 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질의응답 스터디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3명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4명도 해보고 5명도 해봤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책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도 답 안 해주고 누군가는 해주겠지 이러고 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딱 3명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2월부터 11월 시험 직전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물리 강의 중에 정승현 선생님 강의를 재수 때 들었었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게 복습을 많이 해라는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진짜 재수할 때는 그래 이 선생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냥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적 복습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 하면 또 빼고 싶고 이건 하루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럴 것 같아서 또 스터디를 구했어요. 그래서 4명 정도 스터디원을 구해서 제가 계획을 올리면 그 스터디원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다 인증을 하는 그런 스터디였어요. 또 저는 극강의 J로서 계획하는 걸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분들은 그걸 따라해 주시는 걸 좋아해서 주에 한 번씩 계획을 올려서 그에 맞춰서 복습을 계속 11월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 복습은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하죠? 이거는 저희는 일단 선생님들이 다 태블릿을 가지고 있으셔서 거기 패드에다가 PDF로 문제를 풀고 그걸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계획에 맞게 이 영역의 문제 풉시다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탭으로 써가지고 네. 인증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네요. 혹시 이 선생님이 누적 복습이 일정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 누적 복습 스터디 이거는 시기가 어떻게 됐나요? 강의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한 4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어요. 4월부터 한 10월까지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누적 복습 스터디 하셨고 네. 또 다른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짝 스터디 선생님이랑 랜덤 박스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제 주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줌을 통해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바로 랜덤 숫자를 하나 뽑아요. 선생님 오늘은 몇 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화면에 그 페이지를 틀어서 그 선생님한테 그 문제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알던 문제도 갑자기 보면 당황스럽고 그걸 또 설명하라고 하면 진짜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뭐 어떻게 하면 이해가 더 잘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랜덤 박스에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집으로 하셨어요? 이거 제가 쓰는 모든 문제는 그 정승현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는 문제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무조건 그 문제 안에서 다 해결을 했고, 승현 문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걸 굳이 손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승현 선생님이 주는 문제 안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출은 아닌 거죠? 네, 기출은 아닌데 기출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스터디 하셨나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동형 정리 스터디라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스터디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은 루트로 진행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형이면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만 계속 모았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데 단점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 이 문제를 보고 비슷하면 또 아이패드 켜가지고 그 파일에 다시 넣어야 되고 붙여넣기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저는 재수 이상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거는 이번에는 랜덤 박스를 개인적으로 했던 건데, 이거는 10월, 11월 정도에 제가 혼자 진행했던 거거든요. 10월 달 정도까지 되면 승현쌤 문제가 한 300개, 400개 정도로 정말 많았는데 그거를 한 파일로 압축을 시켜서 한 페이지당 한 문제 나오게 편집을 하면 총 한 300페이지, 3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랜덤 숫자를 돌렸어요. 오늘 나오는 숫자가 10, 100, 200이다. 그럼 나는 10, 100, 200만 딱딱 풀고 다음 날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또 당황스러움을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랜덤으로 번호를 돌리다 보면 오늘 나온 숫자랑 내일 나온 숫자랑 또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300번까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뽑고 싶은 숫자가 총 300개다. 이러면 순서 랜덤으로, 그러니까 1번부터 300이 랜덤으로 숫자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끊어가지고 그냥 300개 숫자 중에서 3개가 랜덤으로 뽑히는 게 아니고 그냥 300개가 랜덤으로 배열되는 네, 거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건데 약점 동형을 또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풀다 보면 또 틀리는 건 맨날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하고 개념 정리 플러스 문제 정리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모르는 개념과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월 정도에 해보면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딱 취약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접근이 훨씬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약점 동형을 개인적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오프닝 팁 정리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정승현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하시는 오프닝 그거를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승현쌤이 오프닝이 진짜 중요하다. 문제를 보자마자 뭐 5초 안에 10초 안에 오프닝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못했거든요. 그 10초 안에 하면 내가 제조를 안 했을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오프닝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승현쌤이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이거 생각해라 이렇게 팁을 먼저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따라서 이 단어 보이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그런 로직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잘 까먹기 때문에 그 로직을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하고 저는 모의고사나 시험 칠 때 그 오프닝 팁을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체화시켰습니다. 이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네.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게 그렇죠, 오프닝 그렇죠. 팁이 되겠네요. 이 개념 메꾸기 이거는 뭐 이야기해 주실 건 없나요? 개념 메꾸기도 제가 개념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그냥 구멍이 그냥 정말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3월부터 바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것도 제가 아이패드에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겠으면 그냥 안 넘어가고 그 개념에 관련된 거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또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 개념 메꾸기 파일에 들어가면 제가 몰랐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차차 정리하다 보니까 한 10월? 9월, 10월 정도 되면 그 개념이 이제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 잘 몰랐던 개념들을 모은 단거나 자료집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는 다른 스터디원들이랑 했을 때는 도움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남이 모르는 거를 굳이 내가 정리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그냥 나 혼자 정리하고 복습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모르는 걸 물어보고 답받고 하는 거는 같이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를 정리하는 거는 혼자 해야 그렇죠. 되는 굳이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이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모의고사 첨삭 스터디 이 부분이랑 하프 모의고사 스터디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모의고사 첨삭 스터디는 일단 제가 답안지를 깔끔하게 쓰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냥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쓰면 되는 줄 알고 막 다 썼는데 아무리 풀이 과정을 줄줄 쓰든 답만 쓰든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 나서부터 좀 깔끔하게 쓰는 방법을 좀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스터디원들을 꾸려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걸 답안지를 서로 교환해서 체크를 해주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정교한 답안지 쓰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또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답안지도 좀 멀끔해졌습니다. 이 모의고사 첨삭 스터디는 온라인인가요? 근데 이것도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하프 모의고사 스터디는 뭔가요? 이거는 원래 모의고사라고 하면 기존 시험이 100분? 80분인가? A형, B형 그거 네. 말해서 90분 아닌가요? 아 90분. 90분인가? 80분인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꽤나 긴 시간인데 네. 맨날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반으로 줄여서 스터디원들끼리 영역별로 나눠서 오늘은 내가 전자기 파트, 오늘은 네. 뭐 그쪽이 뭐 역학 파트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 문제씩 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4문제 또는 8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처럼 시간 재고 답안지 쓰는 것까지 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이때 각자 스터디원들이 가져오는 문제도 새롭고 그리고 시간을 또 재서 하다 보니까 긴장감도 되고 해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스터디였어요. 이 문제를 그럼 스터디원들이 어디서 뭐 발췌를 해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출제하는 건가요? 발췌해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직접 변형을 시켜서 오는 사람도 있어서 엄청 신선하고 좋았어요. 뭐 발췌하든 아니면 자기가 만들든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죠. 뺏겨오지 말으면 된다. 이런.
네, 그래서 선생님 전공 공부하실 때 어떤 교재들 참고하셨나요? 일단 저는 1, 2월 달에는 그 퍼펙트 물리랑 서웨이라고 해서 물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책인데 기본적인 계산이나 그런 정말 기초적인 문제를 푸는 그런 책이에요. 퍼펙트 물리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깔끔하게 답이 도출돼서 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서웨이 같은 경우는 답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3점 몇몇몇몇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좀 지저분해서 서웨이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고 실제 임용 시험에서는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나요? 거의 대부분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 확실히 서웨이보다 퍼펙트 물리를 보시는 게 임용이랑 조금 더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한번 보고 나는 퍼펙트 물리가 좀 문제 수도 적고 마음에 든다 하면 퍼펙트 물리 풀고 난 칼라가 좀 좋다 이러면 서웨이를 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임용을 위한 교재인가요? 대학 교재인데 임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합니다. 전공책은 저도 주변에서 재수하면 봐야지, 재수하면 봐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재수 때 발을 한번 살짝 담궈봤거든요. 일단 전공책을 본다고 하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파울스 해석역학, 그리고 그리피스 전자기학, 그리피스 양자역학 요거 세 개를 많이 보시는데 해석역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합격자분한테 파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파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 문제, 답이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를 정리한 파일을 주셔서 그래 이거라도 알고 가자 해서 그 부분만 좀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 부분도 한 번 보면 또 안 되고 또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고 그리피스 전자기학은 요 3가지 책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 질도 좋고 임용과 직접적으로 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문제량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합격자분께서 선별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때 오셨던 선생님이 문제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꼭 풀고 들어가라 이래서 그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합격자 분이 대학교 선배인가요? 아니 그 멘토 멘티 스터디 할 때 멘토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아, 그 수석하신 네. 그 선생님께서 그분은 확실히 대학원생이니까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셨을 수도 그 있겠네요. 선생님 다 푸실걸요 아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임용이랑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찝어주셨네요. 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은 또 보다가 말았대요. 그게 너무 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나면 저한테도 보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깊게 들어간 네, 것 좀 같아서. 그래서 그리피스 양자역학은 제가 일주일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너무 어렵고 네. 너무 모르겠어서 이거는 답지를 봐도 스터디를 해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스터디원들이랑 합의하에 그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양자 역학이 임용에도 나오나요? 네,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막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깊은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풀 수 있는 정도는 나오는데 이 대학 교재는 참 그렇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공 얘기하셨고. 네. 그래서 선생님 과교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과교로는 먼저 기출문제는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빼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출풀이를 시작했었는데 이때는 그냥 답만 또 안다고 하기보다는 왜 이런 답이 나왔고 또 어디서 이런 답을 구할 수 있었는지를 조금 꼼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꼼꼼하게 봤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실험 분석이랑 실험 문제 만들기 2개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21년도 시험을 쳤는데 실험 관련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약간 센세이션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정말 내가 가진 지식을 다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답을 냈었는데 시험을 딱 치고 나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실험 관련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험 분석을 따로 하고 실험 문제 만들기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험 분석 같은 거는 저희 2차 준비할 때 교과서 분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나올 것 같은 실험을 제 나름대로 혼자 골랐어요. 이거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걸 골라가지고 따로 정리를 했고 실험 문제 만들기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그 실험에서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과교론이랑 관련 지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은 거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혼자 하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문제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다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또 오래 진행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래 했으면 정말 도움이 더 많이 됐을 것 같은 스터디라서 마음 잘 맞는 분 계시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 문제 만들기 스터디. 네, 또 많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 해도 2달 되면 꽤나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교론 개념 정리하는 게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과교론 때려잡기로 이름을 잡았거든요. 과교론도 하다 보면 맨날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틀리지 말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서 모르는 개념을 많이 적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예상과 추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틀렸거든요. 그래서 예상과 추리를 비교하는 문제를 다 모았어요. 다 크롭해서 한 번에 딱 정리를 하니까 예상이랑 추리가 뭔지 딱딱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다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호기심이라는 걸 측정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당장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외우고 가면 문제 나왔을 때 그걸 쉽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채점 기준표도 잘 정리를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꼭 나오는 오개념 문제가 있어요. 과교론에서 무조건 오개념 문제가 나오는데 오개념이 나오는 문제는 아이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오개념을 변화시켜 줄 것인가, 뭐 어떤 자료를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책이 있긴 한데 그 책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매번 나오는 오개념이 있어요.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비슷한 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개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영역이 기출에서는 정해져 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추가적으로 뭘 더 하진 않고 그 기출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대비하면은 이 오개념 파트는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오개념이 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다 비슷비슷해서 네, 오개념 문제는 크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빈칸 암기는 뭔가요? 이거는 교육과정이 저희가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그냥 빈칸이 뚫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그냥 이 점을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를 다 외웠어요. 물원, 물투, 통합과학, 중학교 이렇게 해서 다 외워서 그걸 백지에 순서대로 다 쓰는 그런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용 체계표, 뭐 성취 기준, 기능, 내용 요소, 핵심 개념,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워서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결국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역대 처음으로. 처음으로 안 나왔어요? 네,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안 나와서 배신감도 느끼셨겠네요. 이 부분도 조금 재밌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2차 수업 실현에 나왔던 게 1차 실험으로 나온다. 아, 맞아요.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해본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찾아본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때 공부가 좀 안 됐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안 되는데 이거 분석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펴가지고 이번에 실험 문제 뭐가 나올까, 뭐 2차 기출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뭔가 작년 2차에 나왔던 게 그 다음에 1차의 실험 문제로 조금씩이라도 관련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했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2차에 부력이 나왔어요. 근데 부력은 1차 시험에서 빈출되는 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부력 문제를 그냥 안 하고 넘기는데 이번에 부력이 또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약간 좀 충격과 놀람과 그래서 이번 기출은 이번에 오메 법칙이 나왔거든요. 전기 파트에서. 그래서 오메 법칙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오메 법칙 관련해서 저항 연결하고 하는 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20년도 2차 때는 운동량 보존이 나왔는데 그게 다음에 1차에 기출제가 됐고 그렇죠. 21년도 2차 때 부력이 나왔는데 다음에 1차에 유체 분석. 그 특히나 이 유체 분석 이 파트는 잘 안 나오는 파트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최근에 나와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안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안 보면 잘 까먹는 그런 파트여서 넘기시는 분이 많았는데 나와가지고 다들 이게 나온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 2차에 나왔던 그렇죠. 그런 거였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2차에 오메 법칙이 나왔으니까 저항 연결 관련해서 네. 뭔가 나올 것 같아. 내년에는 1차에 그런 게 나오구나.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없어. 네. 그 교육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교육학을 17점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나쁜 점수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나중에 좀 전공 좀 다진 뒤에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한 5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했던 거는 일단 교육학 개념을 많이 까먹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되살리자는 느낌으로 이선화 완벽한 요약 노트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양이 별로 안 많아서 2회독 정도 하고 나니까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을 살린 뒤에 두 번째로는 원페이지 인출을 했어요. 이 원페이지는 책이 두껍고 내용이 진짜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원페이지?
아니요, 저는 이 책을 잘 모르는데 합격자분들이 이 책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혹해서 샀는데 그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걸 배우긴 했지만 제 걸로 만들지는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책이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모의고사 시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즌에는 초수 때와 마찬가지로 개요짜기 스터디를 했어요. 이번에는 작년 모의고사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 두 개를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랑 내용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출 내용이 많았다면 올해는 개선 방안을 말해보시고 장단점을 말해보시고 이런 게 많아서 모의고사 내용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걸로 또 개요짜기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교육학 최종 인출이라고 해서 밴드에 스터디원들이랑 퀴즈를 냈어요. 제가 담당이 만약에 교육과정 교육심리다 이러면 제가 교육과정에 관련된 인출 내용과 교육심리에 대한 인출 내용을 질문을 올리면 그 나머지 선생님들이 댓글로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달아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뭐 차이점도 알게 되고 둘 다 중요하게 생각했네 라는 점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암기 카드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암기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일단 그 암기 카드라고 하는 거는 문구점에 가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이제 앞뒤로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제가 많이 썼는데 제가 기억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 까먹고 이래가지고 많이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력이 안 좋은 건. 그래서 3, 4월 초반에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썼어요. 뭐 교육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현실 치료 상담의 절차가 무엇인지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단답식 형식으로 쓰고 그거를 계속해서 외웠어요. 계속 그거를 독서실에서 집 올 때 한 번씩 보고 뭐 밥 먹다가 심심하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렸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모의고사 시즌이 되잖아요. 그 모의고사 시즌에는 그 모의고사 문제를 썼어요. 그때 문제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뭐 예를 들면 뭐 상보적 교수 활용 시 소통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제가 바로 답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암기 카드에 쓰고 뒷부분에는 그에 대한 답을 썼어요. 그걸 보면서 복습을 하다 보면 내가 모의고사 책을 굳이 펴지 않아도 이것만 보면 모의고사 복습이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엄청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교육학, 과교론, 전공 이렇게 3개 다 썼거든요. 과교론도 마찬가지로 개념 한번 쓰고 안 외워지는 기출문제 같은 거면 또 붙여서 쓰고 이런 식으로 했고, 전공은 제가 공식이 진짜 많은데 꼭 외워야 되는 공식도 있고 내가 만드는 공식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잊지 않으려고 이 암기 카드, 좀 큰 암기 카드를 사가지고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막 붙여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칠 때나 시험 칠 때도 얘를 가지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한번 쓱 보고 지나가니까 복습도 전체적으로 복습도 되고 정리도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암기 카드가 총 한 몇 개 정도 나오던가요? 마지막에? 제가 이번에 정리할 때 한 5개?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틀린다 싶으면 그냥 빼서 버리고 추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외운 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자기가 모르는 것만 계속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바로 버리지 말고 그 애를 좀 모아놓고 또 네. 한 2달 뒤에 또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다른 거였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한 랜덤 스터디랑 그 짝 스터디로 한 랜덤 스터디가 따로 있었어요. 다시 다시 할까요? 이거부터 다시 할게요. 네네네네. All I wanna